FM.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네, 비 내리는 수요일,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4.29 재보궐선거 투표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국무총리의 사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등 이번 선거는 수많은 변수 속에서 치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승패의 방향을 쉽게 가늠 없을 정도로 혼전, 오리무중입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와 향후 전국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공무원 연임금 개혁 역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타협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대로 된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 연금 개혁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쓰레기와 인분 속에 방치된 아이들이 발견돼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사브리핑, 뉴스 읽어주는 남자죠. 뉴스 정면 승부 신동진 프로듀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4.29 재보궐선거 계속해서 투표가 진행되는 상황인데요. 네네. 이제 2시간도 안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4.29 재보궐선거의 일단 투표율 궁금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 5시까지의 투표율이 나왔는데요. 29.7%입니다. 네. 지난해 730 재보선의 같은 시각 투표율 27.3%보다 2.4% 높아졌습니다. 높네요. 네. 지난 재보선 같은 경우에는 15곳에서나 치러져서 그랬죠. 미니 총선이다 이렇게까지 맞습니다. 불리지 않았습니까? 최근 선거구별로 한번 볼까요? 일단 그 광주 서을이 네. 33.7%로 가장 높습니다. 네. 다음은 인천 서구 강화을의 31.2%, 네. 그리고 서울 관악을은 30.3%, 경기 성남중원은 25.5%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투표율은 오후 5시 현재의 투표율입니다. 네, 그러니까 5시 이후 지금 6시가 넘었습니다만 3시간의 시간이 더 있었던 것이라 아마 오늘 공휴일이 아닌 선거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퇴근하고 또 투표장으로 달려가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렇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인데요. 네. 재보궐선거는 투표 마감이 오후 6시가 네. 아니라 8시까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1시간 반이 조금 더 남아 있으니까 그러네요. 넉넉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보선이 치러지는 곳의 유권자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네. 투표장에 나가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투표권 이것이 민주주의의 꽃 이렇게 불리는데요. 4군데 유권자분들 내 지역이지만 이것이 향후 전국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투표입니다. 이 투표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투표장으로 달려가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또 이게 굉장히 암울한 소식이 있는데요. 북한 소식 하나 보니까 올해 들어서만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이 예. 고위 관계자 15명을 처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 이 체제 단속을 위한 공포 통치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 국회 정보위 간사들의 브리핑 내용을 한번 보니까요. 김정은 위원장은 핑계나 이유가 통하지 않고 무조건 관철시키는 통치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견을 제시한다. 이러면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서 본보기 처형으로 이런 이 이견에 대응한다는 설명입니다. 올해 들어서 처형된 사람들과 이유를 보면요. 산림 녹화 사업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는 이유로 임업성상 부상이면 네. 차관급인데요. 그렇죠. 처형이 됐고요. 또 대동강변에 이 과학기술 전당을 설계하는 문제에 또 이견을 낸 네.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이 처형됐습니다. 그리고 부인인 리설주가 이 과수로 활동을 했던 은하수 관현악단의 단장을 포함해서 예술인 4명도 이번에 함께 처형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네. 아직 정확하게 이 예술인들이 왜 처형이 됐는지 이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리설주와 좀 관련이 있어서 핵심 지도부의 가족과 관련한 비밀이 누설된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견과 반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 우리가 독재라고 부르죠.
부르는데요. 그렇죠. 21세기 문명 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오전에 여야 주례 회동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운영위를 열기로 합의가 된 겁니까? 네, 다음 달 이제 모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네. 이번 주 금요일에 성완종 리스트 전국과 관련해서 운영위를 열기로 네. 합의를 했습니다. 리스트에 연루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올 것으로 나온다. 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김기춘 허태열 전 실장과 또 이 기획사정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은 그렇죠. 출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야당의 요구가 있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한편 검찰은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도지사의 측근인 이 일정 담당 비서를 지금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주말 이르면 이번 주말에 그리고 또 늦으면은 다음 주부터는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를 직접 불러서 본격적인 혐의 입증 작업에 나서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초기에는 특별수사팀 수사가 꽤 속도가 붙었다가 중간에 조금 늘어지는 감이 있으면서 네네. 이것이 4.29 재보선 이후로 좀 미루는 거 아니냐 그랬죠. 이런 네. 정치적인 추측이 나왔었는데 자, 이 전 총리냐 아니면 홍준표 경남지사냐 누가 먼저 소환될 것이냐 이게 관심이죠. 이것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벌써 열흘 가까이 행방이 묘연했던 이 무기수 홍승만 결국 이게 시신으로 발견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귀휴를 마치고 이 네. 복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잠적했던 기소하지 않았던 거죠. 네, 무기소 홍승만. 오늘 경남 창녕군의 한 마을 뒷산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뭐 어제는 부산에 있었다, 뭐 울산으로 이동했다, 뭐 홍길동처럼 이런 그랬죠. 추측들이 계속 나오긴 했었는데 여기 한 사찰에 머물렀던 것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홍 씨는 메모지에 유서를 남겼는데요. 뭐 내용은 뭐 어머님, 형님, 누님, 막내 동생 모두에게 죄송합니다. 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뭐 이런 네. 약간 종교에 귀의한 듯한 그런 느낌의 유서를 사찰에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것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사건 발생 초기에는요, 이 교정 당국이 홍승만은 뭐 모범수다, 네.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러면서 얼굴과 인적 사항 공개를 거부를 했었고, 네. 또 이 자체 수사를 이유로 공개 수배가 늦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당국의 대응이 네. 안일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이 도마 위에 오를 것 자, 같습니다. 무기수의 귀휴 제도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그런 사건이었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또 이 도주 중에 범죄를 벌이면 어떡하나 밀항하지 않나 이런 게 문제였는데요. 늘 우려의 가능성이 결국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보면 이 한 그 장애인 여성에게 청혼을 했다가 거절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또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이 최후를 맞게 됐는데요. 이 뭔가 우리 사회에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죠? 예, 최근 뭐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활기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이사들 건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조사를 해봤더니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무려 3.1%, 이 공시가격이 3.1% 올랐다는 것은 적지 않은 그 상승률을 네, 그 올랐군요. 말하는 건데요. 그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아파트 같은 이런 그 공동주택 1,1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네. 지난해 주택 거래량이 늘면서 매매가가 올랐는데 예. 그만큼 주택의 공시 가격의 상승폭도 많이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한번 볼까요? 수도권은 2.5%, 또 광역시는 5.1%, 네. 시군 단위에서는 3.6%씩 공시 가격이 각각 상승했습니다. 가장 많이 가장 많이 오른 곳 네. 궁금하시죠? 대구 수성구입니다. 대구가 많이 올랐군요. 무려 17.1%인데요. 이 대구 수성구는 뭐 대구의 강남이다 이렇게 불리는 곳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전국 최고 상승률이었고요. 반면에 충남의 홍성구는 마이너스 3.9% 아이고. 하락률을 네. 나타냈습니다. 홍성은 떨어졌군요. 네. 네. 최근 특히 이 저가이거나 이 작은 규모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오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 같은 현상은 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요. 세금이나 관리비 같은 이런 유지비가 많이 드는 이런 대형 주택에 대한 선호도는 줄고요. 또 상대적으로 유지비가 적게 들면서 처분이 쉬운 이 소형 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하기 때문으로 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도 역시
공시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지난해보다 좀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죠. 이게 지금 뭐 문제가 보니까 주변에서 전월세 문제 때문에 차라리 대출 받아서 집을 사겠다 이런 분들 많은데 어쨌든 이게 세금 부담이 오른다 이런 거 잘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동진 프로듀서였습니다. 지금 들으실 광고는 쉐보레 스파크를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한 광고입니다. 지금 스파크 구매 시 최초 1년간 월 10,000원, 이후 3년간 하루 10,000원으로 스파크의 오너가 될 수 있는 자신만만 할부. 오직 쉐보레에서만. 스파크 LS 기준 선수금 10% 제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월 한 달간.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1부 순서 오늘 쏟아진 뉴스들 정리해봤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아동 학대 문제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수원에서만 10대 아이들을 학대한 사례가 2건이나 알려졌고요. 쓰레기와 인분이 가득한 집에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했다고 하는데요. 아동 학대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정면 승부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일본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과거사를 사죄하는 연설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김동석 뉴욕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들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문자 서비스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비가 온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므로 고객님들의 독촉 전화가 많은 힘든 날이다. 아직 나에겐 12분의 기사님이 있다. 비를 이겨내야 한다.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바람이 불어오는 곳 다가오는 여름 에어컨이 2개라면 얼마나 시원할까요? 바람에 내 몸 맡기고 하나의 바디 2개의 에어컨 LG 휘센 듀얼 에어컨. 어떤 자동차가 좋은 차일까요? 마력이 좋은 차? 디자인이 좋은 차? 연비가 좋은 차. 현대자동차는 말합니다.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라고. 국내 최다 네트워크 현대자동차 공식 장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집에서 나온 쓰레기만 5톤이 넘고요. 화장실에 가득한 인분. 이런 환경에서 생활하던 아이들이 구조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굿네이버스 김정미 아동권리사업본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지금 아이들이 집안에 가득 쌓인 쓰레기 더미에 방치됐다. 인분 더미 옆에서 생활했다. 이런 소식 들으실 때마다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아, 네,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 아이들이 겪었을 그 많은 고통과 그런 환경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던 성장 환경이 매우 안타깝고요. 네. 우리 아이들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성인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책무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더욱더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김 본부장님도 자녀들 키우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그런데 이 아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이게 심리적인 걱정이 돼요. 이 쓰레기 네. 더미에 방치됐던 남매의 경우를 보니까 17살 남자아이는 자폐증이 있었다. 그러고요. 또 15살 여자아이, 이제 여동생이 되겠죠? 불편한 정도다. 하지만 괜찮다. 집에 가고 싶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보호가 되게 됩니까? 네, 이 사례의 경우에는 집안 환경이 비위생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채로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것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학대에 포함이 돼요. 네. 이런 경우에 아동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이 되어서 안전을 위협한다라고 판단이 되므로 네. 즉각적으로 분리를 해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건강 상태 역시 체크가 되어야 됩니다. 네. 또 아동학대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이 어느 정도인지를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당연히 심리치료라던가 신체적인 어떤 그 후유증 같은 것들도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게 제가 듣기에는 참 타당한 말씀인데 네. 이 아이들을 또 이 엄마가 오랜 기간 양육해오면서 뭔가 이제 애착 관계가 형성됐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엄마가 처벌받는 걸 원치 않는다. 이 아이들이 지금 나이들은 좀 있어서 청소년들인데 그렇게 의사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워낙에는 저희가 아이들을 분리 조치할 때에 의사표현이 가능한 아이라면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경우와 같이 가정 환경이 안전하지 않고 비위생적이어서 아동이 위험한 상황에 놓일 것이 분명한데도 네. 아이들이 가정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네. 아이의 입장에서는 나의 유일한 보호자로 알고 있는 가족에게서 떨어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익숙한 집에서 나와서 낯선 환경에서 있는 것 자체가 심한 불안, 또 두려움 같은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시간을 두고 라포를 형성을 해서 아동의 인식이 바뀔 수 있게끔 도와주고 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체험하고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겠죠. 지금까지 자라온 그 세계가 전부인지 알고 또 커온 아이들일 테니까요. 네. 지금 아이들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도 엄연한 이제 아동학대다. 이런 것에는 아마 저 청취자 여러분도 공감을 함께 하실 텐데 현재 우리 법에서는 아동학대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있습니까? 네, 현재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등은 가혹행위와 보호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아동학대로 정의하고 있어요. 네. 여기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적으로 가혹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방임하거나 유기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동학대의 종류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또 올해 작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요. 보호자가 그 보호, 양육, 교육, 감독하에 있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를 행할 경우에 아동학대 범죄로 이렇게 정의를 하여서 처벌을 받게끔 규정이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네. 말씀 주신 걸 보면 이제 공격적인 폭력이나 학대 아니어도 말씀하신 대로 유기나 방임까지도 왜냐하면 또 아이들은 이제 보호와 양육이 필요하니까요. 네. 그것도 부모로서 아동학대의 범위에 들어간다. 이걸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의외로 아동학대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대다수가 주로 친부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2013년의 전국 통계를 보면은 네. 학대 행위자 중 80.3%가 부모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80.3%요. 네, 맞습니다. 네. 그중에서 41.1%가 친부에 의해서 네. 또 35.1%가 친모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었어요. 네. 실제 이제 아동 양육을 전담하는 부모에 의해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감안을 해보면 네. 가정 내 아동학대의 그 심각성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이라던가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입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80% 넘게 친부모에 의해서 40% 이상은 친아버지, 35% 이상은 친어머니.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요. 근데 오는 9월부터 이제 가정체벌도 처벌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가정체벌의 범위라든가 이거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바뀌는 법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아,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올해 초에 네. 보호자의 책무 중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네. 아동학대 처벌법에 의해서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 네. 이미 시행 중이어서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체벌하는 것이 아동학대의 범죄 안에 들어갈 경우에 이것 역시 지금 현재 처벌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 초에 아동복지법 개정이 되면서 복지법상에서도 보호자의 책무 조항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내일 모레부터 이제 5월이 되니까 가정의 달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이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체벌을 적발한다고 해도 이 부모의 입장은 내 아이를 훈육하는 거다. 아이가 잘 되라고 혼낸 거다.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아동학대 기준이나 범위를 정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느끼시는 체감 효과는 어떠십니까? 네, 아직도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훈육을 한 거지 이거는 아동학대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네. 학원 간다고 거짓말하고 친구랑 놀았다고 해서 마구 때려서 타박상을 심하게 입었다던가 네. 공부하라고 했더니 만화책만 읽는다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이제 뭐 팬티만 입혀서 밖에 세워놓는 아이고, 그런 네. 경우들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훈육을 빙자해서 아동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이것은 아동학대에 해당이 된다는 점이에요. 네. 우리가 훈육과 체벌을 동일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이를 야단치다 보면 자신에게 부모에게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아이에게 푸는 경향이 좀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김 본부장님 끝으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이 민감성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하나의 가치로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때리는 것만이 아동학대가 아니고 마음의 상처를 주는 말이나 이 사례처럼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지 않는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전 국민이 인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이것은 부모만의 책임도 아니고 국가와 사회, 개인의 공동의 노력이 같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굿네이버스 김정미 아동권리사업본부장이었습니다. We will help boost spending in the U.S. for about $390 million to businesses with less. 전 세계 가장 핫한 소식이 이곳에 모입니다. 글로벌 정면 승부. 네, 이번에는 YTN 국제 뉴스룸 연결해서 국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전준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젯밤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역시나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는 언급되지 않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이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 역사 문제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베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를 사과할 의향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뭐 일단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통을 느낀다. 네. 또 예전에 그 고노 담화를 계승하고 수정할 의도는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지만 이 사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네. 않았습니다. 질문을 받고도 사죄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네. 뭐 지금까지 비슷한 대답을 계속해 왔었는데요. 특히 아베 총리가 이번에도 위안부를 인신매매 희생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 앞서서도 언론 인터뷰나 반등회의 연설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이 말이 사실 가해자가 뚜렷하지 않은 말이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그 위안부에 대해서 피해자는 피해자인데 누가 뭐 위안부를 강제로 연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말하지 않는 표현인 건데요. 네. 이 아베 총리가 이런 교묘한 표현을 통해서 일본 정부의 책임은 피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제3자적인 입장을 뭐 취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베 총리가 또 다른 발언을 보면 이 과거 20세기 역사에서 이 전쟁 과정에서 여성의 존엄과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뭐 이런 말도 했었는데요. 네. 결국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뭐 다른 나라 전쟁 사례와 다르지 않다. 뭐 이렇게 물타기를 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 거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미국에서는 오히려 국가에 의한 전쟁 범죄로 성노예 네.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네. 모호한 물타기 표현을 쓰고 있네요. 네, 자, 그렇죠. 아베 총리는 오늘 밤에 미국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연설을 할 예정인데 이게 일본 총리로서는 최초라고 하죠. 네네. 여기서도 사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뭐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아베 총리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자정에 이제 미국 의회에서 합동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네. 뭐 관건은 역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느냐일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뭐 지금의 흐름으로 봐서는 뭐 이번에도 역사 문제에 대한 사죄를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뭐 사실상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뭐 최근 여러 차례 쓰고 있는 뭐 인신매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일본 정부 책임을 좀 회피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사죄 대신에 뭐 가슴이 아프다 뭐 이런 말을 이용해서 제3자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선에서 입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이와 관련된 소식은 뒤이어 글로벌 정면 승부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네팔 대지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새벽에 기적 같은 생존자 구출 소식이 한 줄기 빛을 던져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고 후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그나마 높다는 이른바 골든타임이 이제 사고 후 72시간인데요. 이게 어제 오후였습니다. 사실 어제가 지나면서 생존자를 찾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지 않냐 뭐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 이 골든타임이 훨씬 지난 오늘 새벽에 이 자네섬에서 남성 한 명이 구출됐습니다. 지진 발생 80시간 만입니다. 이 남성이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7층짜리 아파트 잔해 속에서 구조됐는데 매몰 위치를 확인하고 구출하는 데만 무려 5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힘든 작업이었겠군요. 네, 뭐 이 남성 다리가 부러지기도 했고요. 뭐 부상을 당하긴 했는데 구출 당시에 의식도 뚜렷했고 생명에도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이 매몰됐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오줌을 마시면서 나흘을 버텼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남성 주변에서는 이 시신도 3구가 함께 발견이 됐습니다. 이 나흘 동안 시신 옆에 홀로 갇혀 있었는데 그래도 이 구조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잔해를 두드려가지고 결국 이 기적 같은 구출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너무나 인명 피해 많고 뭐 사상자, 이재민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구출 소식이 더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지금 피해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좋지 않습니다. 지금 네팔 카트만두 지역에서는 여진에 대한 두려움, 뭐 또 전염병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여기다가 이 치안 불안까지 겹쳐서 지금 이 카트만두를 탈출하려는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한 이후에 이미 20만 명 넘게 도시를 탈출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이 카트만두 주요 버스 터미널에는 지금 귀향을 하려는 주민들이 몰려서 버스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소요 상태가 발생을 하기도 했고요. 네팔 정부가 경찰력을 동원해서 주민들을 진압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카트만두 도심 상황도 혼란스럽습니다. 지진 피해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부족하다 이런 불만을 품은 이 주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여서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트만두에서는 뭐 이상한 소문들도 괴소문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뭐 다리 위아래로 뒤집힌 것으로 밀어서 더 강도가 센 여진이 곧 올 거다. 뭐 이런 소문도 돌고 있고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규모 8의 여진을 예고했다. 뭐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여기다 뭐 곧 전염병이 퍼질 거고 뭐 음식과 식수도 동날 것이다. 뭐 이런 괴소문도 확산이 되고 있어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사고 수습도 사고 수습인데 이게 민심까지 흉흉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 전준형 기자였습니다. 네, 일본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고 있다. 소식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죠. 이 샌프란시스코 방문을 이틀 앞두고 샌프란시스코 일본 영사관 앞에서 중국계와 한국계 시민 300여 명이 모여서 지금 항의했다고 합니다. 아베 총리의 방미 전부터 미국 내에서는 과거사 사죄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았는데요. 김동석 뉴욕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네, 지금 미국 현지에서 연결해 주셨는데 미국 현지 시간 이른 새벽이죠? 예, 여기 그 동부 지역이죠. 5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새벽이요. 예, 이게 저희 프로그램과 연결 위해서 새벽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이동 중이시라면서요? 예, 사실 오늘이죠. 미국 시간 오늘 일본 아베 총리가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 날입니다. 네, 이날, 그렇습니다. 예, 이날 미국 의원들한테 아베 연설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좀 들어달라라는 그런 그 항의 표시라고 해서 뉴욕에 우리 한인 동포들이 한 100여 분 새벽에 지금 워싱턴 DC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저는 지금 버스 안에서 그 전화로 인터뷰 중이 있는 겁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우리 교민들이 지금 버스로 100여 명 항의하러 이동하는 중이시군요. 이 새벽 그렇습니다. 시간에. 네. 워싱턴 DC로 가고 계십니다. 지금 아베 총리 계속 이제 방미 중인데 일본의 역사 왜곡에 항의하는 시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상황 좀 알려주세요. 예, 네네. 그 샌프란시스코 소식을 아베가 미국에 가는 곳마다 우리 한인 동포들뿐만 아니라 우리 일에 인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는 시민들이 다 같이 연대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베 총리가 와서 움직이는 일거수일투족에는
미국 시민 사이에 과연 아베라는 일본 총리가 여태까지 간간히 들었던 특히 전쟁 범죄 문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정으로 사과하는가 사죄하는가라는 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는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런 우리 한인들이 문제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교민들뿐 아니라 또 이제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좀 동병상련이 있는 중국계 시민들까지는 이야기가 전해졌었는데 지금 보니까 미국 일반 시민들도 다양하게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참여하고 있다. 이건 좀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한 두 달 반 전부터 아베 총리가 미국 온다. 이번에 일본의 총리가 미국 오는 거는 경제나 군사적으로 일본과 미국이 완전하게 결합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갖고 오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가들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특히 미국에서 아베 권력에게 요구하는 전쟁 범죄 문제 중에 이 위안부 관련한 문제, 군대 성노예 문제, 이거를 한 두 달 동안 우리 한인 동포들이 미 전역의 여론 메이커들,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 관심의 중심을 만드는 전략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전에 미국의 연방의회에 초당적으로 공화민주의원들 25분이 이번에 아베가 의회에서 연설하는 거는 마지막 기회다. 사죄하고 사과하는 마지막 기회다. 이런 성명을 내놓음으로써 의회에서는 일반 여론 주도층에서는 거의 완전하게 그 아베가 사과하냐 안 하느냐에 시선이 모아지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또 한편 하버드에서 이제 강연을 할 때 그 강연장 밖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죠. 이용수 할머니가 침묵에 마스크를 쓰고 시위를 하셨다고 하던데요. 강연장 안에서는 아베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를 인신매매 피해자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이 소식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월요일 아침 연설이 있기 때문에 일요일 그 전날 이용수 할머님이 하버드 학생들 초청으로 글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고서 완전히 눈물바다가 됐죠. 거기에서 용기를 가진 한인 2세 학생이 이제 아베 연설장에서 아주 직식하고 정정당당하게 용기 있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역시 아베의 대답은 그냥 이게 인신매매, 언제나 어느 사회에서나 전쟁 때 더 많이 생겨나는 이런 인신매매, 휴먼 트래피킹이라는 얘기를 아무런 책임이 그런 입장도 아닌 데서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 학교 교직원들이 이게 문제가 뭔가다 이런 걸 알게 된 계기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아베 방문의 첫 공공 행사에 나온 아베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한 방 먹은 셈이 되는 겁니다. 이 강의장 안팎에서 전혀 다른 장면이 상반된 장면이 연출이 된 건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베 총리 결국 일본 총리로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은 진행이 될 텐데 이 과거사에 대한 사죄 혹시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아베 총리가 미국 와서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게 이미 나왔습니다. 사실 한 보름 전에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를 보면 그대로 와서 그걸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마 미국의 주류 정치인들은 의회에서 연설할 때 대단히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상원에서는 아베 환영 결의안도 하루 몇 시간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베가 과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한다라는 게 이미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미국의 여론 주도층과 정치권 주류하고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리라고 보고요. 지금 미국의 모든 지식인들은 지금 아베 권력이 이거에 대해서 미국 여론이 요구하는 것만큼 과거사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죄할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희박하거나 없다. 자, 지금 현지에서 너무 고생 많으신데요.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닙니까? 이게 한국에서도 미약하나마 좀 힘을 보태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 좀 알려주십시오. 사실 후대들에게 교육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이 미국에 있는 200만 이상 한인들이 이 캠페인을 하는데도 사실
여론을 만들어냈지만은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는 걸 봐가지고서는 올바른 교육, 이거는 일본과 가 아니고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될 아주 인권의 문제라는 측면으로다가 정확하게 교육받고 교육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이사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지금까지 김동석 뉴욕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님이셨는데요. 이 새벽, 미국 현지 새벽 시간에 워싱턴 DC로 항의를 하러 이동하고 계십니다. 이 현지 연결이어서 이동 중 통화 상태 좋지 않았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나다라 와봐서 저착했다 봐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아이시스 8.0 왜 핑크냐고요? 핑크는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건강에서 핑크라벨 균형 잡혀 8.0 해교의 생기 비결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가 핑크빛 생기를 핑크빛 생기 에너지 아이시스 8.0 전 핑크만 챙겨요. 날아가고 싶다. 봄바람 타고 타러 갈까요? 봄볕 하나에 봄바람 둘 뭐해? 커피에 봄 타는 중입니다. 봄 맛있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 맥심 모카골드. 네, 뉴스 정면 승부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7시 10분에 뉴스 정면 승부 3부로 돌아옵니다.